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어려운 남자 김연어입니다. 2025년 첫 영상이네요. 한 살 더 먹었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요즘 화장실에 세수를 하러 가서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눈을 찡그릴 때마다 눈 아래가 푹 파이는 것이 보기 싫더라고요. 이건 뭐 어떻게 해야 하나, 수술이나 시술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진짜인데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소개팅하는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동안 소리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한 작년부터는 아예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화가 급격하게 찾아왔나 봅니다. 마치 시들어가는 꽃다발을 팔아야 하는 자영업자처럼 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저씨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나마 매력적인 아저씨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40이 된 기념으로 법 공부를 천천히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유는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서랄까? 제가 너무 회사집 하면서 온실 화초처럼 자라온 것 같거든요. 제가 결혼 생각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가장이 되겠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법을 알고 있으면 언젠가는 제 가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 어른스럽게 해결하는 든든한 모습을 제 미래의 아내와 자식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공부다운 공부를 한 지 너무 오래 됐습니다. 독하게 공부했던 건 고등학교 때까지고 대학교 이후부터는 술 마시고 게임하고 취미생활이나 하며 지냈던 것 같네요. 이제는 제대로 전공책이라도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학창시절도 생각이 납니다. 어른이 되면 돈을 뺏기거나 폭행을 당해도 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학생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거의 무법천지였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야 좀 컸고 그 이전에는 반에서 5번 이하로 작고 왜소했습니다. 태권도를 계속 배웠긴 했지만 힘도 없었고 성격도 세지 않고 조용한 편이었죠.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야, 연어 건드리지 마라. 쟤한테 잘못 보이면 나중에 힘들어져. 이런 얘기가 민망하긴 하지만 당시 저는 주변 학교까지 소문났던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진들도 웬만하면 저는 안 건드리고 리스펙을 해줬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그래도 학창시절에 안 좋은 기억이 두세 건 정도 있긴 합니다. 중학교 시절 복도에 서 있는데 옆반 어떤 학생이 제 머리를 아무 이유도 없이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는 중학교 때부터 키가 170이 넘었고 성격도 사납고 나중에는 소년원까지 간 근데 집안은 부자였던 그냥 미래가 없는 망난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별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계속 몇 대 맞으니까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왜 그러냐고 하면서 살짝 밀쳤는데 이 새끼가 제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넘어뜨리더니 저를 짓밟고 마치 공을 세게 차듯 무차별적으로 사커킥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꼴통 새끼야. 저는 아르마딜로처럼 몸을 움츠렸고 한창 맞던 도중 지나가던 친구들이 말리고 그 학생을 구슬리면서 저는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움츠린 덕분에 다친 곳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이유 없이 맞았던 충격이 참 오래 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몇 시간 동안 넋이 나가서 책상에 멍하니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은 이후로도 아무 이유 없이 학생들을 패고 다니다가 한 학생을 집요하게 괴롭혀서 그 학생이 자살 시도로 병원에 입원을 했고 강제 전학을 갔고 그 이후에도 폭행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에 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몇 년 지나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우연히 길을 가다가 그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야, 연어야. 잘 지내냐?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서울대 갔다며. 야, 크크. 역시 자랑스러운 내 친구. 머리 좋은 사람들하고만 놀지 말고 나하고도 좀 놀아줘. 한 달에 한 번 어때? 전화번호 뭐야?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내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대박이야. 동대문에서 옷 싼 거 사와서 인터넷에 파는 거지. 이거 될 것 같냐? 엄청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대충 웃으면서 호응 잘 해주고 보냈고 헤어지고 나서는 바로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트라우마는 그대로인데 가해자는 역시 반성도 없고 심지어는 기억도 하지 못하네요. 그게 굉장히 소름이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즘에 TV에 나오는 유명 운동선수들이나 배우, 일반인들의 학창시절이 재조명되고 과거에 했던 악행들이 드러나서 그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처벌하지 못해도 나중에라도 사회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학생들도 서로 조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폭력이나 갈취, 트라우마는 참 오래가고 피해자들의 인생을 짓밟는 행위이니 학생들이 서로서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진들에게 많이 당하지는 않았지만 일진에게 돈을 뺏기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주변 학생들을 위해 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뒤에서 피카츄 돈가스 하나 사주는 게 전부였는데 그런 용기 없던 저를 반성하고 물론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불이나 어려운 상황을 보면 모르는 척 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보리라 다짐하게 됩니다. 네, 학교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생각나는 한 여자분이 있네요. 오늘도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어느 봄날 생각 없이 스카이피플을 하고 있었는데 카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150 정도로 작은 편이고 증명사진처럼 양복 입은 사진을 올려놓은 사람.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귀여운 걸 모으는 취미가 있어요. 결혼할 수 있는 진지한 인연을 원합니다. 메시지 주세요. 크크. 수수하게 생겼지만 볼살 가득한 모습과 앞머리를 내리고 찍은 얼굴에서 약간의 귀여움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매칭을 요청하는 OK건을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역시나 답이 없네요. 남자들이 가득 있는 어플이니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인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24시간이 지나서 상대방이 제 매칭 요청을 수락하려면 사이버머니를 더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넘게 지나면 성공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역시나 하루가 넘게 지났고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잊어버렸죠. 다음날 저녁 회식이 있었습니다. 술 많이 먹고 화장실을 갔는데 오잉? 장문의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썼는데 정말 좋은 분이신 것 같고 성향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계속 생각이 나서 뒤늦게 수락해보았어요. 그녀가 제 요청을 수락하고 제 번호를 보고 먼저 카톡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남자가 매칭 요청을 보내고 여자가 수락을 하고 그러면 번호가 열리고 그 다음에는 남자가 먼저 카톡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먼저 설명해주고 이해를 구하는 것을 보면서 이 여자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음식점 후보를 다양하게 3개 정도는 제시하는 편입니다. 선택권을 다양하게 준다는 측면도 있고 정성을 들인다는 인상도 심어주기 위해서이죠. 와, 3군데 다 너무 괜찮은 곳들이에요. 소중한 휴일에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선택지 너무 완벽한데요. 감동이에요. 그녀는 말도 예쁘게 하며 호응해 주었습니다. 평일 저녁 강남역의 한적한 와인바에서 저는 검은색 티와 면바지를 입고 먼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자리도 전부 다 소개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색하게 웃는 소개팅 남녀들을 보며 울렁거림이 올라왔습니다. 아, 멀리서 그녀가 오네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연어 씨? 편한 면바지에 거의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그녀. 약간 사진보다는 통통하긴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외모 범주에 들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소개팅들이 다 그렇듯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을 케어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분이 다니는 로펌 자체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많은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성추행, 임금체불 등 억울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사무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그들의 멘탈까지 케어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려고 변호사가 됐다고 하네요.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과 함께 가해자에게 찾아가서 따진 이야기도 들었는데 아니 키도 작고 왜소하고 조용조용한 사람이 어떤 용기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참 그녀가 정의롭고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학폭 피해자 등에게 법률 지원도 해줬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친구들 사기당한 문제도 해결해 준 것 등 다양한 사례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참 가치관도 바르고 용기 있는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든든하겠구나 생각을 했죠. 참, 변호사는 멋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와인을 먹고 강남역 지하철로 향하며 다음에 또 보자고 애프터 신청을 했습니다. 네, 좋아요. 연어님 오늘 덕분에 너무 맛있고 즐거운 저녁 시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예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바로 다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자기소개에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인도어 활동을 좋아해요. 라고 적어놓은 게 생각났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남 스타필드가 떠올랐습니다. 인도어 활동을 하고 영화 보고 아이 쇼핑을 하자는 핑계로 그녀를 꼬셨고 그녀도 수락했습니다. 약속을 잡은 날 밤 대학교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변호사라고? 잘 해봐. 저 말고는 다 유부남인 친구들은 제 소개팅 스토리에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는 어디로 가기로 했는데? 하남 스타필드. 인도어 활동을 좋아한다 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친구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거기 휴일에 진짜 사람도 많고 정신없어. 얘기가 되겠어? 그러려나? 그래도 첫 번째 만남에서 워낙 잘 통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디서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약속도 정해놨기에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정도 강동구에 있는 그녀의 집 앞에 차를 몰고 가서 그녀를 태웠습니다. 점심 약속 마치고 집에 빨리 돌아와서 다시 꽃단장하고 나왔어요. 헉허. 급하게 하고 나왔는지 마스카라가 속눈썹 털에 뭉쳐 있었습니다. 귀여웠습니다. 저번에는 편한 복장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무릎이 드러나는 짧은 치마를 입고 왔네요. 차에 탈 때 몰래 곁눈질로 봤는데 허벅지가 튼실하고 골반이 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호감이 상승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며 스타필드에 갔습니다. 근데 휴일이어서 차가 정말 밀리더라고요. 겨우겨우 주차를 하고 그것 때문에 시간도 늦어서 정신없이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니 뭔가 멍하더라고요. 그녀도 뭔가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 힘이 날까 싶어 저녁을 먹으러 이동했습니다. 푸드코트 이곳저곳 알아봤던 음식점들을 뒤져봤는데 모든 음식점에 사람이 진짜 꽉꽉 들어찼더라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겨우겨우 어느 돈가스 집에 가서 앉았는데 주변이 다 유모차 끌고 온 아이 엄마들, 아이들을 달래주려고 유튜브를 키는 엄마들, 아이 울음소리와 동요소리를 들으며 정신없이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대화도 뭔가 길게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녀도 저도 약간 귀여운 액세서리 같은 걸 좋아해서 서로 카톡에서 귀여운 기념품 같은 거 사진 보내면서 공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아이 쇼핑을 잠시 했지만 제 옆에서 걷고 있는데 저번과는 달리 말도 별로 없고 기운도 없는 그녀. 눈을 봤는데 무슨 토끼처럼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결국 음료 테이크아웃해서 가요. 점심 약속을 갔다 와서 피곤하다며 집에 다시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 망했다. 아차 싶었습니다. 그녀의 집으로 데려다 줄 때 분위기를 만회해보기 위해 밝은 음악을 틀어보고 농담도 해보고 여행 이야기 등등 공감을 이끌려고 노력해봤지만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그녀의 집에 도착하기 10분 전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땡땡님, 오늘도 오랫동안 함께해서 좋았어요. 오늘은 차도 막히고 편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해요. 다음에 또 분위기 있는 곳에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어때요? 그녀는 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했지만 저 들리라고 했던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혼잣말처럼 오늘은 저번보다는 조금 재미가 없어서. 라는 말을 작게 했습니다. 네, 그녀에게 맡길 수밖에 없죠. 그녀 집 앞에서 그녀는 내렸고 저도 내려서 잘 가라고 인사했습니다. 잠시만요. 집 앞 파리바게트로 뛰어가더니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피자빵과 소세지빵을 사주네요.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어님, 내일 드세요. 크크. 호감 표시일까? 약간 불안했던 마음이 다시 풀어졌습니다. 집으로 가보니 카톡이 하나 있더라고요.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호감을 많이 표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연이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좋은 분이시니 분명 좋은 인연 만나실 것 같아요. 그 카톡을 보고 아쉬워서 그냥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만남에서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오는 내내 마음이 힘들었다.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지 긴장해서 좋은 모습을 잘 못 보여드린 것 같다. 그래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케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정말 슬프다. 라면서 가끔씩 연락하고 싶다고 나중에라도 제가 생각나면 연락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도 마지막 연애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여서 더 마음이 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시간이 흐르고 다른 생각이 든다면 연락 드려볼게요.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거 충분히 잘 느낄 수 있었고 여러 매력적인 모습 보여주셔서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반년 정도 지났지만 저는 스카이피플에서 여전히 당하기만 하고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외로운 마음에 다시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있을까? 땡땡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혹시 기분 나쁘시다면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용기 내어 카톡을 했습니다. 답장이 오긴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지내요. 크크. 아니요. 기분 나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데 저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요.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랄게요. 네, 그래도 좋게 답장이 왔네요.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며 그녀와의 인연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진은 커플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2년 정도가 지난 지금 다시 그녀의 카톡을 보니 남자친구랑 헤어진 것 같네요. 어플에서 그녀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소개팅에서 웬만하면 스타필드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활기찬 1월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